안녕하세요. 칠성함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2026년 병원형이 한 달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정말.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오늘 좀 드릴 질문은, 선생님 지금까지도 되게 여러 가지의 좀 이런 예측이라든 예언들이 네네. 많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2026년 병원년 네.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구군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또 네네. 보이시는 대로 또 한번 예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갑자가 돌아오면서 한 번씩 돌아오는 게 60,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딱 지구 한 바퀴가 돌아오는 게 60갑자 60이에요. 해운년이. 근데 내년에는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에 병화의 불일에서 얼마나 핵 폭발하고 뭐 화산이 폭발한 데서 그게 적중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화의 불이 들어서 무섭다 해서 을신년에 을신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나라도 시끄럽고 정치도 시끄럽고 전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내년에는 병오년에 병화의 불의 붉은 말에 해의 적도마의 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병오년은 병이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야.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태양 가까이 못 가잖아. 그 빛의 뜨거운 열기에. 근데 병화는 땅의 지지에 있는 불이 모닥불 용광로가 부글부글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병오년의 불이 두 개며 하늘의 불과 땅의 용광로의 불이란 말이야. 근데 올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년은 이보다 더한 세월이 오는데, 거기다가 내년에 겁재가 들었어. 해운년이 겁재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없앤다. 쓸어버린다야. 그러니까 제2의 IMF 시대가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병원년은 어떻게 살까? 난 지금부터 겁이 나. 그렇네요. 왜냐면 올 을사년 너무 심했잖아. 근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나서 점점 모든 세계가 해마다 무서움을 주죠. 옛날에 예언가 적중이 뭐라 말을 했느냐. 지구가 망하고 멸망할 때는 물과 불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랬던 예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진짜 무서운 게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봄인 것 같은데도 여름 됐고 여름인데 겨울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이 솔직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점점 물난리와 불난리로 난리라는데, 자, 불은 태워버리고 네. 물은 꺼버려서 가라앉혀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내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기의 해운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왜 이렇게 불난리에 물난리 난리 났는데 그냥 총을 갖다 들이대고 싸우고 전쟁을 터뜨리고 너 나라가 좋냐 내 나라가 좋냐, 경제가 삶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어요. 불에 타 죽느냐, 내 운을 어떻게 돌려서 내가 살아남느냐예요. 옛말에 전쟁통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데도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힘들 때 배달이, 음식 배달인데 배달에 먹고 살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서 뭐가 돼? 무섭고 겁나니까 어떻게 해? 성격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또 나이 좀 먹고 그러니까 충동 구매, 생각지도 않는 지출, 생각지도 않는 돈 낭비가 나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막 사고 저지르고 보는 거야. 지출인 거죠. 그리고 또 너도 사, 나도 사. 그거 있잖아. 어둠의 손길 그림자. 야, 너 주식해봐. 야, 펀드 해봐. 야, 너 집 사봐. 이러면서 자꾸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나이 먹으니까 집이 없으면 안 돼. 뭐 내가 사업을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총 재산을 앞뒤도 없이 경험도 없이 막 덤비는 거 있잖아. 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기 맞고 돈 낭비돼서 지출해서 뽕하고 터지니까 병화의 불이 두 개의 불이 들어와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충동구매 그 아까 그거는 돈이 낭비가 되니까 무엇을 해? 제발 뭐든지 내년에는 신중해라, 집중해라, 심중해라, 지출을 그만해라, 모든 확장들을 하는 걸 조금 더 3번 더 생각하고 해서 재정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물과 불이 막 그렇게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그걸 따라가면 안 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기운이 들어오고 힘든 해가 들어오니 아까 겁재 행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운 자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해마다 이제 구군에서도 보면 요게 이제 내년이 어떤 해라는 거 얘기해 줬고요. 내년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군으로 들어가면 불화, 병화의 불이 일어나서 큰 불이 일어나는 해운년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자연재해를 본다면 큰 불, 화재, 화마, 산불, 화산 폭발, 지진, 폭탄, 전쟁, 칼부림 터지는 운세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퍼지고 있죠. 오늘. 그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의 을사년과 다 병원년이 이게 뭉쳐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더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북한이 무서워.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미국하고 핵 미사일 폭발하고 핵 폭발한다고 무기 들고 나서 위압감을 줬죠. 선포했죠. 네. 자, 미국 땅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이 북한에서 야, 내가 이 핵을 날리면 전 세계 다 죽어 위협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어우, 우리 전쟁 터뜨리지만 같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악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하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그러니까 미국과의 타협도 있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타협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잘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냥 한 번에 쑥 날르면 끝나. 그래서 화마의 불이 있는데 나는 걱정이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도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공격을 할까 저는 그게 최고 걱정이에요. 그게 왜냐면 제가 터지는 게 이게 뭔가를 우리나라로 던지고 터뜨려서 이 불이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꿈에. 그래서 내가 무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동해로 던질지 어디 던질지 또 한 번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뭐 왜 있잖아요. 돌발적으로 왜 이렇게 뭐 날려서 막 위협감을 줬잖아요. 이거 분명히 올 거라는 게 나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마로 터질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터져서 날라올 거와 저는 최고 많이 걱정스러워요. 근데 북한에서 뭔가 자꾸 준비를 해서 한 번 한다면 결국 한 번은 터뜨리는데 그게 병원년이 무섭다는 거죠. 전 진짜 무서워요. 병원년이 나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내가 이거를 찍지만 걱정돼요.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그것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내년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불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물 전쟁, 불, 바람, 구름 이게 진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자, 자연 재해란 무엇냐? 제일 무서운 게 바람, 태풍, 지진. 태풍이 불면서 바람이 불면서 다 날려버린다. 또한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날 것이고요. 매몰. 이거 땅 꺼짐, 매몰, 지진 이거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해서 이게 깨지고 무슨 건물도 넘어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덜해. 근데 이렇게 베트남이 가든 저쪽 외국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침술의 물에 이게 날아가는 게
되게 심합니다. 근데 내년에 상당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비바람 또 그다음에 물, 홍수, 뭐 물난리, 그것도 침수, 막 이렇게 다 가라앉는 거, 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과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물로 침수돼서 물에 빠져서 물을 죽어서 물로 침수돼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라짐. 일본이 지금 왜 땅꺼짐을 해서 침수되고서 가라앉는다 그랬죠.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 침수, 침몰, 뭐 가라앉고 이게 뭐 되는 거 많잖아요. 물로 인해서 큰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있고 침수, 침물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불, 산불, 거침없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불로 인해서 가뭄, 불로 인해서 계속 타들어가는 거. 그래서 문화재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공장 아니면 아파트, 어떤 건물 자체들이 자, 올해 을사년에 병화가 들어서 을신스럽게 불난리로 무섭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불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타고 내년까지 또 간다는 얘기예요. 병원연에도 불난리로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견뎌내지 못할 만큼의 불로 인해서 문화재도 탈 것이고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물로도 인해서 불로도 인해서 모든 것들이 타고 넘어가는 그런 거. 거기다 뭐가 있어? 인명피해가 반드시 따라오죠. 그래서 일꾼들이 죽고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이 날카롭고 무섭고 살상이 힘드니까 누구 말만 다 이런 살인, 협박, 칼분, 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다 정신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것 또한 뉴스화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뉴스화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이 더 무서워. 칼부림, 네. 사람 죽이는 거, 살인, 이걸 밥 먹듯이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병원연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정치 쪽으로도 많은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나라의 이런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자, 우리 경제 이슈의 핵심으로 본다면, 구군으로 본다, 금전의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속에서 삽니다. 허리도 졸라매야 돼요. 경제, 뭐 대출이 많이 없고,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돼, 집도 안 팔려, 집값은 올라가, 대출은 안 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장이 문 닫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위기가 점점 오기 때문에 조금 웬만한 하청업체들은 문이 잠긴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경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풀릴까요? 물어봐요. 정말 언제 풀릴까 저도 궁금해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지금 옛날에는 가난도 임금도 못 막는다 그랬어요. 왜 경제 위기를 임금이 어떻게 막을 거야? 근데 이게 자연적인 세계적으로 움직여서 돼야 되는 건데 안 돼서 그런 환경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사업자 위기, 문 닫는 폐쇄되는 게 위기가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거래에서는 금이,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상승이 돼요. 금화가 상승이 돼서 올라갈 수 있고요. 달러가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식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엄청 망했잖아요. 근데 그 비슷했는데 비트코인에서 조금 살아나는 것도 조금 보이고요. 로봇 시대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장에 올라가서 주식은 로봇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주식은 조금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달러나 비트코인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도 타협을 보지만 이런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쪽으로 타협을 봐서 공존을 해야 우리가 세계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좀 나가서 그런 나라하고 좀 공략을 해서 타협을 보면 조금 더 활성화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또 베트남 뭐 이런 태국 이런 데로 해서 새로운 중국도 이제 새로운 형태 통합을 해서 권위적으로 하거나 일본도 같이 이렇게 좀 풀고 가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국군이 그래도 조금 아주 불행이긴 하지만 불행이기는 기운이 하지만 그래도 감목의 경금이 있으니까 조금 융통이 돼서 우리나라가 회전이 돼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막 무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어떤 일들을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되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국군으로 보면. 네네. 마지막 질문을 네네.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정치 쪽으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일까요? 나는 좌파 우파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나는 정치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내년에는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지만 자기 당들이 없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개인으로 내 거를 새로 도약을 해서 빠져나서 내 당을 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건데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내년 몇 월 달이죠? 4월인가 6월인가? 네. 그때 그거 이따 뺏어 넣어요. 4월인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서 뜯어내는 격이 있어서 내년에 좀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간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국회의 분들이 서로가 너는 너 나는 해서 서로가 헐뜯기, 그러니까 자기네 살기 정치판에 헐뜯다 보니까 누가 죽어? 민간인이 죽게 됩니다. 국민이 죽게 생겨요. 내년에 정치판 혼란스럽고 정치판의 위기가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저는 도대체 이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혼탁 속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불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 감정 조정돼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정치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에 당대표들이 나오고 나면 조금 이렇게 흐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흐름이 내가 나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지방선거는 내 지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터에 내 지방에 누가 당대표가 나올 것 잘 뽑아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지역